없다가 없으면 좀 아쉬워. 에릭스는 검정색, 빨간색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많이 안 썼는데 이게 약간 그 가끔 포인트 정리가 대신에 이거는 많이 쓰면 안 돼. 얘를 많이 쓰면 별로 가독성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좀 포인트만 조금 할 때 때만 쓰면 됩니다. 노란색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은 안 보여서 그 번지는 색. 본질을 몰라 이거. 아 검색했거든? 괜히 본질이네. 자 여러분들 이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125번입니다. 12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유형은요 위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무슨 제목을 바꿀까? 일명 제한 조건. 사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요 모든 문제의 대부분의 조건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문제가 조건을 줍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제한 조건이라는 문제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전략이 뭐였는지 기억나? 밑에 읽어보시면 뭐 누가 뭐 누구를 시켜라 마라 그런 말 나오잖아. 얘 전략이 뭐였냐면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아마 순혈 때 필기한 적 있을 겁니다. 자 밑에 125, 126 관련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를 들어 125번 이제 아마 느낌 자 오늘 이제 숙제하다 보면 딱 이 말 드릴게요. 순혈 쪽에 느낌 있는 친구는 순혈처럼 풀되 마지막에 C라고 쓰면 됩니다. 비슷해요 컨셉 자체가. 자 이게 읽어보시면 세 개를 뽑을 건데 뭐가 포함돼? A. A가 이제 포함되라는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부터. 자 이 세 개 안에 어쩌면 자 집합을 써볼까요? A가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이렇게 A가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만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뽑는 거 건이야 몇 가지게? 기호로? 다들 OC라는 말 동의하세요? 자, 왜 O라고요? 이제 A 들어왔으니까 A 빼는 거죠. 그리고 2는 두 군데. 자, 왜 C를 쓴다고? 그거는 택할 때는 순서가 중요한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까지 해야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오른쪽 위에 127번. 지금부터 역시나 기호만 쓰겠습니다. 계산은 숙제를 해요. 자, 127번입니다. 이것도 우리 본 적 있네? 자, 얘랑 반대 쌍화. 뭐 뽑지 말라. 이런 문제 있잖아요. 저희 지난 시간에 뭐 총무를 시켜라 마라 그 문제 같은 겁니다. 대신에 조합 버전. 느낌 아니까. 자, 얘 혹시 승리야 그러면 얘 정답 혹시 기호로 뭐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 4명을 뽑을 건데 B가 포함되면 안 된다. 자, 그럼 OC 산 거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여기 대표라는 말 보여? 얘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럼 얘 순서 안 중요해. 안 중요합니다. 중요하려면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총무 한 명, 또 뭐 있지? 뭐 서기 한 명 이런 게 나오면 수열 문제. 이 문제는 조합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아는 전략을 쓰면 됩니다. 자, OC4가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몇 번이요? 이거 빼기 하면 똑같아. 아 이런 거 풀 때 마찬가지. 여러분 자 복습. 요거랑 같은 게 뭐라고요? OC. 아무 때나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히 요 자리가 클 때 많이 써요. 여기가 크면 작게 바꿔서 요걸 풀면 되겠지. 계산할 때 많이 쓸 겁니다. 자 밑에 유형 20번입니다. 자 특히 오늘 숙제에서 많이 나오는. 자 지금부터 적으세요. 우리 순열도 배웠고 조합도 배웠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그거 두 개를 정말로 도구처럼 잘 쓸 수 있냐는 거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9번입니다. 이 문제 자,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식을 세울까요? 힌트. 이 문제 순열과 조합을 둘 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그때마다 끈을 그으시면서 여기까지는 좀 조합을 쓰고 여기부터는 순열을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섞여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2학기 기말 시험법이긴 한데 좀 좋은 기억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상 내용 자체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야, 3단원이야. 우리가 이제 이게 다거든요. 딱히 몇 개 안 배웠잖아.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되게 재밌는 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나도 이제는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를 잘 이용해서 셀만하면 세면 되고, 순열 각이다, 순열 쓰면 되고, 조합 각이면 조합 쓰라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재밌다는 게, 자, 읽어볼게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있는데 남학생 몇 명을 뽑겠대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끊고 요거 순열 쓸까요? 조합 쓸까요? 자, 뽑기는 조합을 쓴다는 거야. 뭐라고 쓸까? 다시. 그리고 여학생 3명 중에 몇 뽑겠대요? 2명 뽑아서 요거 몇 가지일까요? 30. 요렇게 쓰면요, 요게 이제 일종의 조합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운 전략을 식으로 옮긴 겁니다. 다시 4명 중에 2명 뽑고, 그리고 셋 중에 2 뽑고, 이렇게. 그런데 끝이 아니라 뒤에 뭐 하시래요? 자, 지금은 총 몇 명이 눈앞에 서 있지? 4명. 현재 4명 서 있는 거 맞나요? 남자 둘, 여자 둘. 일렬로 배열하는 거 몇 가지야? 3P 4 4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정답 맞나요? 저는 이 상황 그대로 식으로 옮긴 거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이게 가능하다니까? 이 식을 거꾸로 해석이 가능해져요. 내가 이걸 보고도 전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뽑기에 또 배열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밑에 당연히 어떤 문제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13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다른 책 가보시면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자, 132번 문제 가보시면 이런 걸 낼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숙제랑 달라진 게 약간 이제 뽑기라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미리 보는 시험 문제야. 좀 이제 몇 가지가 막 섞여 있는. 특히 베이닉셀에 많이 나오는 컨셉이 이런 느낌이에요. 몇 개를 막 섞어서 내잖아, 이제. 쟤랑 이렇게 섞어서. 딱 나오면. 자, 상황을 이해해서 시간을 세워볼게요. 시간도 없지만 실제로 여기는 원래 오래 안 걸려 식 세우는 거예요. 이해해서 전략을 쓰면 됩니다. 자, A, B를 포함한 8명 있는데요. A, B를 포함해서 5명 뽑은 다음에 A, B를 이웃하게 세우는 게 몇 가지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부터는 소위 노가다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세요? 그러니까 노가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쉽지 않고 순열 조합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가볼까? 자, 상황 이해해볼게요. 현재 총 8명이 있죠? 자, 총 8명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혹시 이거 오지나 여기까지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7C3 맞나? 6C3이죠. 혹시 이 말 동의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왜 이건지 아시겠어요? 다시 자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릴까요? 지금 총 5명 뽑을 건데 자 현재 8명이 있다고 8명 중에서 5명 뽑을 건데 A, B를 포함해서 뽑아야 되는 거 맞나요? 방금 배운 제한 조건입니다. A, B가 이미 들어왔으니까 그럼 저희가 하실 거는 이제 8명이 아니라 몇 명 중에서 사실상 6명 중에서 몇 자리만 더 3자리만 더 뽑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제한 조건 아닌가요? 형 왼쪽에 하고 왔잖아요. 그것도 지금 들어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6C3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일렬로 세울 건데 어떻게 세우래요? A, B가 이웃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이웃 전략이 뭐더라? 너네 한 명 들어보고 곱하기 옆에 4팩하고 또 곱하기 뭐 해줘야 돼? 지네끼리 바뀌는 거. 그럼 이게 정답이겠죠. 그 뽑을 때는 조합을 쓰고 배열을 수열을 쓰는 뭐 그런 유형도 있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필기하라면 하고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유형 20번에 그래서 제목이 이 제목인 거야. 뽑아서 나열하는 유형. 여러분 다시 필기해볼까? 뽑아서까지는 여기가 무슨 자리다?
조합. 보통 이제 뽑기라는 게 그러니까 조합을 대표하는 예시가 뽑기거든요. 다시 오해하지 마. 뽑기가 곧 조합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조합 안에 예시 중 하나가 뽑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열은 뭐다? 지난 시간에 순열. 약간 얘네 둘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다. 맛백입니다. 오늘 숙제할 때는 이 두 가지도 쓸만하면 쓰시면 돼요. 적절하게.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 가보겠습니다. 114, 115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도형들 막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다음 문자 넘어갈게요. 위에 이제 보시면 조합을 이용해서 어떤 도형의 개수를 세겠다라고 써 있는데 다음 장 위에다가 필기해볼까? 자, 다음 장 위에 제목 다다음 장이야. 자, 여기 어디냐면 115쪽입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다가 필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했지만 순열과 조합마다 각각의 대표적인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사실 순열의 대표 문제 뭐 있다고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웃 말고 어떤 시행 중에 어떤 시행이냐면 일렬로 별하는 시행, 또 뭐 자연수를 만드는 시행, 이런 것들이 대표 문제지. 걔네는 순서가 중요하잖아. 근데 조합을 대표하는 예시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뭐 지금까지 보고 뽑기가 대표 문제인데 또 뭐가 있냐면 누구? 이 도형이라는 예시가 또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각각의 파트마다 대표 문제가 있는데 이 도형이 나오면 보통 도형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높은 확률로 조합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왜요? 자, 여기에 이제 조합 관련 대표 예시라는 거야. 자,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제 밑에 문제 읽어보시면 어떤 그림이 나와 있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뭐 삼각형 혹은 사각형 혹은 직선이 몇 개냐 개수를 세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형이란 걸 이해하시면 결론적으로 도형도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개 볼까? 지금 여기에 점 3개 찍혀 있잖아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몇 가지? 혹시 여기 지금 삼각형 개수 1개인 거 아세요? 1개죠? 자, 말해줄까? 자, 그럼 여기를 A, B, C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거 하나잖아. 그런데 질문. 그럼 삼각형 ABC랑 삼각형 CAB랑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이거 순서가 바뀌어도 어때?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형 자체가 또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이든 직선이든 사각형이든 결국 어떤 점을 쓰면 걔네들이 바뀌는 걸 저희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어쩌면 얘도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여러분 다들 있잖아요. 삼각형 ABC랑 ACB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형도 조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그냥 제가 실제 문제를 줘서 들어보시면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135번입니다. 앞장 갈게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유명한 시험 문제니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현재 원 위에 몇 개의 점이 있대요? 자, 8개의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하겠대? 점들을 이어서 뭐를 만든다?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몇 개냐는 문제예요. 다들 직선이 뭔지 알죠? 예를 들어볼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면 이게 직선 맞나요?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노가다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언제 나오겠어요? 얘 뭐 관련 문제다? 혹시 결론적으로 조합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혹시 정답 기호로 볼 것 같아요? 자, 지금 점이 8개 있잖아. 8개 중에서 점 몇 개를? 당연히 직선은요. 직선은 점 2개가 필요하죠. 점 2개를 뽑아만 주면 되는 겁니다. 왜 P가 아니라고요? 사실
직선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만드나 이렇게 만드나 어때요? 같은 직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뽑아만 주시면 직선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뽑기 개수만큼 직선 만들어지는 거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자, 이 문제에다가 추가 문제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서 직선만 묻는 게 아니라 방금 말한 삼각형 개수, 사각형 개수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얘 삼각형 개수는 몇 개일까요? 사각형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제 뭐 적당히 보시면서 그리고 삼각형은 점 몇 개 필요하지? 얘는 점 3개가 필요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83, 8개 중에 3개 뽑아달라는 거예요. 삼각형이 막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아요? 자, 밑에 사각형은 점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8개 중에서 4개를 뽑아만 달라는 거야. 자, 얘는 순열 문제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뽑으나 이거랑 다 같다는 거예요. 뭘 뽑든 간에. 도형도 조합 관련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거 뭔가 재미가 없잖아. 지금부터 재밌는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136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자, 136번 문제 읽어보시면 일단은 역시나 이번에도 뭐의 개수예요? 처음부터 대표 문제가 직선 몇 개냐, 삼각형 몇 개냐, 사각형 몇 개냐가 대표 문제입니다. 여기 마지막 파트가 여기까지 끝이야. 근데 여러분 얘 지금 점 몇 개죠? 8개인데 무지성으로 정답을 이렇게 쓰면 이거 정답 맞을까요? 저 혹시 지금부터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 정답 아닙니다. 이거 정답 아닙니다. 혹시 이거 아닌 이유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 그치, 여러분들 이게 지금부터 이런 거를 잘 봐야 돼. 이제 도형에 따라서 소위 약간 또 제가 오늘도 보정이라는 말을 쓸게요. 보정이 필요한 것이 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야. 특히 이번 경우는 어디가?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라인은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다시. 예를 들어서, 요 라인은요, 점 4개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2개를 뽑는 거랑, 이렇게 2개를 뽑는 거랑, 이렇게 2개를 뽑는 거랑 전부 다 어때요? 똑같은 직선 나온다는 거 아시겠어요? 즉 이렇게만 세버리면 저기를 지금 중복해서 막 여러 번 세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 경우는요 어떻게 정답을 쓸까요? 이제 전략을 세워서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보라는 거지. 자, 어떤 전략으로? 이거 어때? 자, 8C2를 쓴 다음에 자, 지금부터도 제가 하는 말 중에 일종의 보정, 자, 이거 백인데요. 일종의 보정을 좀 해보려고요. 자, 지금 이거 혹시 어디를 빼는 줄 아세요? 일단은 이 라인이 문제인 거잖아. 이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걸 다 빼겠습니다. 몇 가지 만들어지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몇 가지가?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걸 지금 싹 다 뺀 겁니다. 일단은 빼자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이거 빼기로만 끝내면 될까? 자, 요렇게 끝내면 정답이 아니에요. 왜? 더하기? 오, 잘하고 잘해. 자, 이렇게 더하기 왜 잘하지? 더하기 1을 합니다. 혹시 이 더하기 1이 뭔지 아세요? 한 개는 세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저희의 전략을 식을 올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그 말 기억나? 적어도라는 말? 실제로 이 적어도란 말이 없는데, 적어도스럽게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적어도를 강조하는 게 저 친구가 하나의 전략으로 씁니다. 다시, 어떻게 센 거라고? 그냥 전체를 구했어요, 일단. 무지성으로. 구한 다음에 일종의 보정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만 세면 안 되는 이유. 요 자리에서 중복되는 게 막 여러 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해준 거라고? 일단은 다 뺀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생기는 거 다 나가시라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플러스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요거는 뭐 해준 거라고? 요거 지름이 아니죠.
여기 있는 거 한 개는 세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다 빼면 이거 한 개는 있잖아요. 그거 하나 더해준 거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정을 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는요. 몇 번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37번입니다. 그럼 뭔가 요 느낌 오는 친구들 비슷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풀면서 최대한 같이 풀어볼 거니까 각자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다시. 일단은 이 문제에 요걸로 만들어지는 직선이 몇 개냐라는 문제거든. 근데 노가다도 물론 가능할 수 있긴 한데 생각보다 좀 빼뜨릴 수 있어요. 잘못 쓰면. 그래서 노가다 하지 말고 조합을 이용해서 셀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도.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의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냥 세면 좀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그림들을 줘요. 어떤 특히 이런 식으로 한 직선 위에 점이 막 여러 개 있는 이런 그림들을 막 주겠다는 거야. 그럼 특히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겨요. 잘못 쓰거든요. 또 그런 걸 또 고정할 수 있는지 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방식이 그 지난 시간에 적어도스럽게 푸는 방식인 거야. 그 전체에서 바깥에 빼주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아시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 자 풀어본 친구 있나요? 자, 일단은 전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체 몇 개예요? 자, 여기서 좀 보정을 하는 거야. 얘 보정할 때 어디 있지? 첫 번째 어디? 요 라인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 라인을 그냥 세버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개만 세야 되거든. 그럼 자,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일단은 빼기 뭐? 자, 요거 뜻이 뭐라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지금 다 빼준 겁니다. 대신에 뭐 해줘야 돼? 자, 이거 왜 해준다고요? 한 개는 세야 돼. 여러분들 직선 한 개는 세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보정을 가르치고 이해돼요? 그냥 센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싹 다 날린 다음에 한 개는 세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뭐도 가능하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긴다는 거야. 몇 개? 40? 이 빼주고 플러스?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런데 자, 혹시 공간 있나? 다른 풀이 말해줄까? 자, 어쩌면요 이 첫 번째 풀이, 이 풀이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런 적어도스러운 풀이야. 그리고 지난 시간 필기할 때 이 적어도스러운 풀이가 직접 센다는 느낌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전체에서 바깥을 빼주는 이런 풀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있잖아. 혹시 이렇게 안 풀고 직접 세는 것도 가능한 거 아세요? 자, 직접 센다는 말의 의미 한번 이해해 볼래? 자, 무슨 말이다? 이런 식으로 빼기로 세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직선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도와드릴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요 말도 이해해 볼게요. 첫 번째. 혹시 여러분들 얘 일단 직선 뭐죠? 자, 요거 직선이죠. 여기 일단 한 개 있네요. 한 개. 요거 하나. 자, 이번은 직선 세는 문제니까 다음 세보자고요. 직접. 자, 얘도 그럼 지금 뭐예요? 한 개죠. 일단 두 개까지 확정이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만들어지는 것들의 특징을 이해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나머지는요. 여기에 점 하나, 여기에 점 하나 이런 느낌 맞나? 하나 더 보이죠? 여기에 점 하나, 여기에 점 하나 이런 느낌 맞나? 그럼 자, 혹시 이거 어떻게 식성을 줄까요? 그럼 나머지 직선들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여기서 뭐? 여기서 점 하나. 자, 여기서 점 하나가 필요한 거잖아. 또 밑에서 점 하나. 요렇게 한 세트가 되면 직선 만들어지는 거지. 요렇게 세도 얘랑 정답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소개드린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적어도라는 게 거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거의 대부분 문제들은 이런 두 가지 풀이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돌아가는 풀이도 있습니다. 다시 왼쪽 풀이는 전체에서 빼줄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전체 다 구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솎아낼 거예요. 이런 식의 풀이가 있고 자 오른쪽은 지금 무슨 풀이라고요? 하나하나 다 직접 내가 센 겁니다.
빼기가 없잖아요. 다 지금 필요한 것만 생긴 거예요. 그럼 자,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둘 중에 뭐가 좋았을까? 약간 이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풀이는. 근데 그게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어떤 문제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이게 좋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숙지하면서 이해해 보세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밑에 138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그림이 가장 유명한 대표 문제긴 합니다. 뭐 이런 그림들도 이제 좀 이해를 하세요. 자, 138번도 9개의 점이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직선 몇 개인지 1번도 문제입니다. 보통 기본 전략은 이렇게 돌아가는 풀이, 적어도스럽게 푸는 풀이를 많이 씁니다. 직접 쓰는 것보다 웬만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민해 보는 것도 실력이에요. 아, 얘를 한번 그냥 세볼까? 세만한데? 혹은 너무 이게 셀 게 많아. 직접 세려고 보니까 너무 많으면 항상 그 방금 말한 그런 마음으로. 그럼 차라리 그냥 전체를 구한 다음에 얘 말고 바깥쪽에 있는 뭔가 그 필요 없는 것들을 뺄까라는 생각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는 방식인 거지. 다시 하나 더 비교해 줄까? 우리 학교 쌤이 건이한테 이걸 시켰어. 이 말한 적 있을걸? 건이야, 너네 반에 안경 쓴 학생 한번 조사해봐.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는 방식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2개. 두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 하면 돼? 쓰는 세. 그러니까 정말로 시킨 대로 쓰는 애들을 직접 다 세보는 거예요. 혹은 뭐도 아니게? 그 전체에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면 사실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게 세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전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한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직접 쓸까 그냥? 아니면 지난 시간처럼 적어도 좀 빼줄까?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생각을 여기다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정삼각형이고요. 9개의 점이 이렇게 쭉 찍혀 있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선의 개수. 사실 이번 페이지가 직선 관련 페이지입니다. 직선 몇 개인지. 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일단은 무지성으로 굿이 점 2개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이 문제 자, 이렇게 세면 돼야 안 돼? 자, 역시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요 라인부터. 여러분 요 라인에 자, 보정할게요. 빼기 얼마? 그리고 플러스? 1. 자, 역시나 한 개는 세줘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게 몇 번 더 있냐는 거야. 3 번이 더 있잖아. 그럼 약간 센스 있게 이거 어때요? 곱하기 3. 어차피 이거 2번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이렇게 센스 있게 요거 이제 곱하기 3에서 빼는 것도 괜찮죠. 혹은 이렇게 하던가 2번 더 하던가. 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자, 말 나온 김에 지금 얘도 직접 세는 거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얘네 해보시면 이번 문제는 이게 나와요. 이게 좀 할 게 많아. 해보시면.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잘 봐.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한번. 그러니까 제 역할이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다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 풀이 직접 세보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1개, 2개, 몇 개. 요거 3개는 일단은 직선이죠. 셌고요. 이제 어떤 스타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선에. 자, 몇 개 그어보시면 첫 번째 무슨 스타일? 여러분 자, 근데 이게 진짜 많은 개수가. 이게 그래. 꼭지점에서 이런 애들한테 긋는 직선도 있지. 이런 거. 자, 이런 거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6개인 거 아시겠어요? 각각에 2개씩 있잖아. 총 몇 개? 6개. 자, 지금 직접 세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셀 수 있는데 얘는 딱 봐도 느낌이 오잖아. 좀 빡세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종류가 많아요. 이쪽이. 또 뭐 더 있다? 꼭지점 안 지나고 변길이 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약간 예를 들어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거 어떻게 쓸까요? 자, 이제 요런 거 셀 때 쓰는 게 조합이야. 잘 봐.
지금 여기 사이에 여러분들 여기 몇 개 있죠? 점 2개랑 여기도 점 몇 개랑 이렇게 이제 한 세트가 되면 곱하기로 가면 요게 지금 뭐냐면 요런 빨간색 같은 걸 쓴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이런 게 또 몇 군데인 줄 알아? 이게 또 경우의 수가 3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스타일? 요런 것도 있지만 뭐도 있지? 요런 거, 요거 2개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어디 있지? 주황색.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여기 곱하기 얼마? 요렇게 하면 실제로 또 정답 똑같이 나옵니다. 요건 지금 직접 다 쓴 거야. 근데 이제 요런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으면 자칫 빼먹을 수가 있다는 거야. 세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 문제가 저라면 이 문제는 이걸 풉니다. 빼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자, 이제 삼각형이 나옵니다. 똑같은 그림에 140번입니다. 그럼 이 삼각형은 몇 개일까요? 같은 그림 두고 이번엔 삼각형 세봐라. 자,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도형 관련 문제는 기본 베이스가 조합 문제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문제들이야. 그림 하나 줘놓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 몇 개냐, 혹은 삼각형 몇 개냐, 혹은 사각형 몇 개냐. 그리고 제가 소개드린 방식은 크게 2가지 정도 전략이 있긴 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첫 번째, 이 빼는 전략. 또 간접적으로 전체를 그냥 구한 다음에 혹시 보정할 게 있나 막 보정하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접 세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 세는 거야, 케이스들을. 근데 이제 이 방법의 단점은 잘못하면 빼먹고 쓴다는 거지. 잘못하면. 더 있는데. 자, 혹시 이 문제, 자, 기호로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 문제 일단은 삼각형이니까 맨 앞에 뭐 쓸까? 자, 9개 중에서 3개니까 뭐라고 쓸까요? 자, 9, C3 조합 문제, 조합돼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빼기, 혹시 보정할 거 있게 없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있나요? 역시나 어디? 그럼 여기서 만약에 3개를 뽑으면 뭐가 생기지? 여기 3개는 직선인 거 아시겠어요? 즉, 그러면 돼야 안 돼? 자, 그럼 질문. 여기서 더하기 1을 할까요, 말까요? 왜 안 하지? 이거는 더하기를 안 합니다. 자, 앞장은 왜 더하기를 했지? 앞장은 직선을 세는 문제라 한 개는 세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빼면 돼. 얘는 그냥 더할 것도 없어요. 얘는 삼각형 없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어디도 있지? 여기도 뭐 빼주는지?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역시나 하나 더 보여줄까? 직접 세는 방법. 자, 혹시 그럼 직접 셀 수 있는 거 알아? 자, 이제 직접 세려면 정답은 이겁니다. 여기 정답입니다. 계산해보세요. 자, 직접 센다는 말은 삼각형 하나 그려보시라는 거야. 자, 이거 왜 2예요? 3이죠? 자, 삼각형 하나 그려보시면 여러분 혹시 요런 거 몇 개인지 세는지, 요런 거. 요런 거 맞나? 혹은 요런 거 몇 개인지 세는 거 맞나요? 혹시 2개 봤는데 어떤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 삼각형 만들어지려면 둘 중에 한 군데는 점 몇 개 필요해요? 2개에다가 한 군데는 점 하나, 그걸로 세면 됩니다. 크게 2가지. 첫 번째는 어떤 스타일?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이런 스타일. 어떤 느낌? 밑에 점 2개, 위에 점 하나 하면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지. 역시 이거 뽑는 게 조합을 뽑으시면 돼요. 도와줄래요? 그 밑에 점 2개 뽑는 게 몇 가지예요? 4, 10 곱하기 위에 점 하나 얼마지? 요렇게 뽑으시면 요게 이제 삼각형을 직접 만든 겁니다. 밑에서 점 2개, 위에서 점 하나. 요런 식으로. 또는 위에서 점 몇 개? 밑에서? 그럼 자, 여기 뭐라고 쓸까요? 5C 곱하기 40.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요거 2개는 더하는 게 맞아, 곱하는 게 맞아. 이렇게 크게 나눌 때는 크게 2가지인 거잖아. 더하는 게 맞다는 거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시죠. 요게 돌아가는 풀이, 요게 직접 세는 풀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시면 뭐 비슷비슷해요. 뭐 둘 다 뭐 비슷하게 끝이 납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시간 없어서 오른쪽에 143번 가볼게요. 같은 그림인데 이제 뭐 물어봐요? 사각형. 몇 개냐? 한번 또 비슷하게 한번 응용해 보시면 됩니다. 사각형 몇 개지? 뭐 그려보던가. 그리고 방금 제가 한 말, 직접 세는 게 좋을지 돌아가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경우의 수가 항상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웬만한 경우에는 직접 세는 게 좋은데 그런 지난 시간에 적어도 그런 말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적어도란 말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 돌아가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첫날에 느낌이라고 말 썼잖아. 느낌이 중요하다. 느낌. 정말이야. 언제 더할지 그걸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순열을 언제 쓸지 조합 언제 쓸지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직접 셀지 돌아갈지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느낌이 이제 아니 화통 배우고 막 그러면 이제 더 충만해집니다. 정말로 이 느낌이 확 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한자 하는 중이라 느낌이 더 확 와요. 보면 거의 알겠어. 뭐 쓸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럼 얘 사각형 몇 개냐 그 문제입니다. 자, 역시나 첫 번째 풀이 한번 돌아가 볼까? 자, 돌아간단 말이니까 구시사. 자, 무시성으로 쓴 다음에 이제 빼주자는 건데 혹시 여러분 빼는 곳 아시겠어요? 역시나 어디 첫 번째? 여기 다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뭐 만들어져? 여기는 사각형이 아니라 직선 만들어집니다. 나가기. 또 여기도 뭐 만들어져? 직선. 근데 혹시 이것만 쓰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얘 더 뺄 게 있어,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돌아가는 게 힘들어요. 해보시면. 뭐 뺄까요? 자, 한 우진이 말대로 밑에서 3개, 위에서 1개 뽑으면요. 이건 뭐가 되지? 이런 걸 다 빼야 돼. 이런 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니까. 그럼 자, 그럼 밑에서 3개, 위에서 1개니까 이거 또는 뭐 반대로 위에서 3개, 밑에서 하나. 요렇게 풀면 정답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돌아가는 풀이 쓴 건데 뺄 게 많죠. 근데 얘는 지금 직선도 다 빼줘야 되고 심지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야. 잘못 찍으면.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거 직접 한번 해볼까? 너희 여기에 사각형 하나 그려보시면 이런 느낌 맞나? 이런 느낌새라는 거잖아. 혹시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란 말은요 위에서 몇 개 뽑는 거지? 위에서 2개 뽑고요. 밑에서 이렇게 하면 사각형 되는 거잖아. 재밌게 정답이 이거 2개가 똑같습니다. 그 얘는 뭐가 좋을까요? 직접 세는 게 좋지 않겠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뭐가 꼭 좋다, 걔가 좋다 이런 것도 없고 상황 일단 둘 다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밑에 문제까지 소개드리고 아마 오늘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베이스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지난번 숙제랑 비슷한 컨셉이 많이 있으니까 수련해봤잖아요. 비슷하게 해보시되 여기 있는 도형만 더 스페셜하니까 이 도형만 연습을 더 해봐.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144번 자,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평행선 하나, 둘, 셋, 넷, 5개 평행선 하나, 둘, 셋, 4개가 만나서 이런 격자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예요? 자, 사각형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사각형? 이게 또 만들어지잖아요. 혹시 그림에서 이게 뭔지 알아? 혹시 이런 게 지금 평행 사변형인 거 아시겠어요? 이런 거 몇 개 있냐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쌤 이거 그냥 노가다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또 스타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뭐예요?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좀 길쭉한 거. 또 뭐도 있대? 예를 들어 이것도 어때요? 이거?
그러니까 노가다 하는 거는 이걸 다 세야 되는데 물론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 시간도 걸리고 좀 빼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합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시간이 없네요. 자, 이 그림은 따로 하나 외울게요. 네, 이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칠판에 3가지 그림 해봤잖아. 혹시 얘네들이 공통점 발견했나요? 그러니까 결국 전략을 세운단 말은 특징을 발견해야 전략을 세우는 거야. 이웃의 특징을 알아야 전략을 세우는 거죠. 얘네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전략입니다. 자, 얘 뭐다? 자, 이 빨간색 먼저 볼까? 얘 만들려면요. 이런 세로 모양의 선 몇 개 필요해요? 요거 2개에다가 가로 모양의 선 2개 필요한 거 맞아요? 요렇게 만나면 만들어지는 게 쟤네요. 하나 더. 자, 오른쪽에 파란 색깔은요. 요거 2개에다가 이거 2개 맞아요? 여기 안에 평행사변형은 결론적으로 가로 모양의 선 몇 개? 여기 2개에다가 세로 몇 개? 전략 완료. 15개. 그럼 가로 모양의 선 몇 개예요? 5개 중에서 몇 개 필요하다? 2개. 근데 이 경우에 순열을 쓸까요? 조합을 쓸까요? 그리고 얘 순열 아니고 조합인 거 아시겠어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거구나 저렇게 거구나 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얘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 세로 모양의 선 몇 개 필요해? 2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면 이게 이제 평행사변의 개수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 다 전략을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혹은 외우던가 시험 기간에. 다시 이런 그림도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기본 전략은요. 몇 개 그려보시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든 간에 가로에서 선 2개 필요합니다. 세로에 선 2개 필요하다는 거지. 걔네끼리 만나면 한 세트가 되면이니까 곱하시면 돼요. 만나면 하나 만들어진다 라는 전략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보시고요. 다시 다음 시간에 저희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숙제는 그냥 뒤에 몇 페이지 안 남아서 마무리해서 수요일 날에 제가 간단하게 책 검색을 하고 간단하게 쪽지셔만 볼 거니까 숙제하면서 좀 이런 거 배웠구나. 혹시 배우세요? 좀 고민이야. 3단원만 볼지 아니면 저희가 그 함수 쪽 복습 안 했잖아. 최근에 그 뒤에 풀서 하긴 그러니까 최근에 하긴 했으니까 나도 그 생각해가지고 아무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안녕.